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양시에서 출장 세차업을 하시는 점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양시에서 출장 세차업을 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장님, 네, 출장 세차업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출장 세차업이요? 네네. 이제 이게 1인 기업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1인 사업이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가, 네. 이제 저도 이제 40이 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지가 3년이 됐어요. 네네네.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네. 위해서 1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이제 소자본에다가 이제 직원 두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막 여러 가지 키워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세차업을 알게 됐고, 거기서 출장 세차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거기에서 출장 세차 중에서 어느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이렇게 3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출장 세차업을 좀 추상적으로 알거든요. 네네네. 네, 출장 세차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출장 세차예요. 네, 이제 저희가 세차 그러면 주유소에서 하는 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세차, 네네. 그 다음에 샵에 가서 하는 세차, 네네네. 그 다음에 출장 세차. 네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네. 크게 보면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출장 세차인데, 네. 출장 세차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게 그 새벽에 네. 이렇게 와서 깨끗하게 해놓고 네.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네. 그런 이제 아파트 월세차가 있어요. 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워터리스 세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세차는 스팀 세차예요. 그래서 차에 스팀 장비를 싣고 가서 이제 워터리스 세차와 출장 스팀 세차와는 좀 약간 이제 방식이 좀 틀리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실내외를 이렇게 고객님이 샵에 가지 않고 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네. 그럼 출장 세차 한 번 서비스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일단은 적게는 4만 원. 네. 네, 그럼 많게는 뭐 2, 30만 원까지도 네.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럼 출장 세차도 실내 세차까지도 해줘요? 네. 실내, 그다음 실외, 네. 그다음에 엔진룸, 그다음에 이제 세차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내 클리닝이라고 네네. 이제 의자를 다 띄어내고 네네. 차 안을 그냥 새집 청소하듯이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또 있죠. 이제 한 번 서비스 받는데 일단은 승용차 기준으로 네네. 뭐 소형차는 4만 원, 네. 실내외, 네. 그다음에 다 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형차는 뭐 4만 5천 원, 뭐 대형은 5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승용차는 가격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SUV나 이제 큰 차량은 이제 차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네, 새 차로만. 네. 네. 그럼 그 한 달 뭐 전기권으로 구매를 하면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월세차 하시는 네. 분들이 하는 그런 이제 출장 세차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네네. 그거거든요. 네.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네네네. 뭐 20만 원, 네. 뭐 이랬는데 그거는 각 업체마다 네. 또 각 운영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반 세차장에 세차하는 거랑 네. 출장 세차 받는 거랑 뭐 확실한 차이점이 뭐 있나요? 이제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둘 게 뭐냐면 네. 세차장을 가지 않고 네. 내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뭐냐면은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이 뭐랄까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가에다 맡기고 네네.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다 네네. 해서 이제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출장 세차는 딱 보면 뭐 세차의 뭐 퀄리티나 이런 거에서는 뭐 똑같아요. 세차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네네. 이제 맞춰줘서 이제 와서 해준다라는 거죠. 네. 뭐 회사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회사에 가서, 집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집에 가서 그렇게. 예. 그게 메리트죠. 네. 네. 그러니까 편리성이 최고의 메리트네요. 그렇죠. 네, 요즘 막 귀찮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1인 창업도 가능해요? 이 출장 세차가?
네, 이제 팀으로 하는 세차도 있고요. 네. 이렇게 1인 저처럼 네. 1인이 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는 뭐 이렇게 동료들의 네. 뭐 눈치도 있고, 뭐 직장 상사의 눈치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1인 창업은 일단 그게 없어요. 네. 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네네. 또 내가 하는 것만큼, 왜냐면 돈이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1인 세차의 메리트고, 이 출장 세차는 거의 1인 업자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럼 점장 여기서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 보통 월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천차만별인데요. 네네. 난 1인이었을 때요. 뭐 이렇게 네네. 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1인이었을 때는 그냥 저는 제 기준으로는 한 400에서 700까지,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400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기준은 저는 네, 400에다 네, 맞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매출이 적은 분도 계시고, 저보다 매출이 높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1인 창업이다 보니까 네, 네.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내가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은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400에서 700이 그 총 매출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창업비용은 이것도 또 다 달라요. 네. 예, 어떤 업체는 뭐 얼마고 어떤 업체는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으로 하면서 저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예, 창업비용이 들어갔어요. 예. 그 3천만 원 창업 비용은 주로 어떤 걸로 쓰이는 거예요? 일단은 기술 교육비, 그다음에 브랜드 사용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뭐 차량 세팅,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되면은 이제 교육부터 다 돼서 이제 바로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차량 같은 것도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차량은 이제 내일 네. 차로 해가지고 이제 그 창업비에 별도죠, 그거는. 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차는 어차피 이제 사업자로 하니까 이제 리스로 뽑아서 월 얼마씩 이렇게 내고 있죠. 네. 그러면 교육은 얼마나 받아야 돼요? 교육은 2주를 받아요. 네, 네, 2주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창업이냐, 이게 세 가지 창업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세차 창업이 있고, 네, 네. 실내 클리닝 창업이 있고, 네. 광택 창업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3,000만 원대 이제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돼요. 네. 이것도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그 실내 세차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차가 더 점점 디테일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세차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목욕하는 거랑,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랑 똑같은 목욕인데, 네네. 이게 몸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라고 좀 표현을 네.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 겉면 세차, 그다음 실내 세차, 또 네. 전문적인 세차 이렇게 예. 계속 나눠서 들어간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좀 전부 다 받아야 되나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세차만 하겠다, 단순하게. 네, 네, 네. 그럼 그렇게 창업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나는 실내 클리닝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나는 내 외장 전문가로서 이 차 하나를 디테일로 네. 광택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광택까지 해가지고 풀 창업이 있어요. 네. 이제 세 가지 창업 중에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제 정해서 창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000만 원대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고, 2,000만 원대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고, 3,000만 원대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실내 세차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네.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문 장비도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창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출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샵에서 있는 기능이 차에 다 들어와 있어야 네, 돼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스팀 세차다 보니까 네. 스팀 기계가 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뭐 진공 청소기, 그 다음에 뭐 각종 케미컬,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다 차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무실이죠. 네. 움직이는 샵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점포를 가지고 세차하는 거랑 출장 세차하는 거랑 이게 어떤 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점포에서 하는 세차랑 출장에서 하는 세차에 그건 이제 작업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퀄리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 예, 세차 기준으로 봤었을 네, 네, 때에.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아, 뭐 출장으로 부르면 뭐 대충 해주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같은 동종 업종에서 이제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네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경차 기준으로 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4만 원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네. 뭐 4만 원 주고 세차 4만 원씩이나 해? 저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하면 3천 원, 2천 원? 천 원 내거든요. 어쩔 때는 1,000원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셀프 세차장 가면은 뭐 내가 토요일 날 가서 네네. 내가 한두 시간 하면은 뭐 한 2만 원 정도는 할 수 네네네. 있는데, 좀 4만 원, 5만 원 비싸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물 뿌리고 타올질하는 그런 네네. 세차가 아니라 네네. 정말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네네. 실내까지 스팀으로 살균 소독까지 다 하고 외부도 다 세차, 휠 타이어까지 다 하고 왁스 코팅까지 딱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접근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차라리 돈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주더라도 차라리 맡기고 나는 내일 하는 게 낫다. 라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럼 점장님은 출장 세차를 지금 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3년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그쵸. 3년 동안 제가 고객이 한 1,000여 명이 거쳐갔거든요. 1,000여 명 중에 뭐 단골 고객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작업 차량이 제가 3년이 좀 안 된 기준으로 봤었을 때 1,515대. 네. 예. 그러면은 그냥 1,515대를 그냥 제가 뭐 거기에 뭐 5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뭐 60만 원짜리 작업도 있을 거고 뭐 70만 원짜리 작업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다 평균적으로 그냥 다 털어도 한 10만 원이라고 잡아도 1,500대가 됐으면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매출을 만들었죠. 예. 그러면 점장님이 고객을 확보하는 그 노하우 같은 거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결과물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더러워졌던 차가 네네.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관리의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고객이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면은 단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어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뭐 따로 뭐 명함 영업을 한다든가 뭐 전단지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고 깨끗하게 해주고 고객이 마음에 들면 또 요즘은 다 평가라는 거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럼 고객 평이 또 또 어플에서 노출이 돼요. 또 그게 또 홍보가 돼가지고 여기는 좋다더라, 여기 괜찮더라 해가지고 고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출장 세차를 하시고 나서 점장님이 느끼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힘들다 괴롭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런 쾌감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쩔 때는 세차 오염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대표님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차인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요금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했었을 때 고객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막 너무 기뻐서 막 이랬을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것도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모든 일은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이 일이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는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 세차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이제 좋은 것도 하나 있고 나쁜 것도 하나 있고 있는데, 이제 좋은 거는 말 그대로 고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차가 맞나? 이렇게 깨끗한 줄은 몰랐다. 내 차가 원래 이런 색깔이었냐? 이제 이러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팁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찐 단골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점장님 아니면은 딴 데다 세차 안 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소소하게는 너무 이제 마음으로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시면서 뭐 이렇게 음료수 주시는 분도 계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한 음료, 또 어떤 분은 또 어머님인데 이렇게 쟁반에다가 다과를 갖고 이렇게 오신 분, 주차장에서 다과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이제 병원에 아기가 태어났고 네. 이제 차에다가 이제 첫 아기를 네. 태워야 네. 되는데 네. 아 이거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네. 싶다 해서 의뢰받은 고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바이러스 케어까지 싹 해가지고 신생아가 타도 안전할 만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 너무 고맙다고 네. 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좋은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또 뭐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그거는 차이예요. 이제 제가 보는 퀄리티와 네. 고객이 보는 퀄리티가 또 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안 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세차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세차가 있고 정말 디테일 세차가 있는데 기본 세차를 이제 맡겨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소형차인데 실내외 세차가 4만 원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럼 견적을 내줬죠. 네, 세차 4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와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이거 의자까지 다 뜯어서 해주는 거 맞죠? 그러는 거에서 네. 아 아닙니다 고객님. 그거는 실내 클리닝이어서 네. 그거 한 20만 원대 정도까지 가요. 그러더니 아니 출장 세차가 그거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거 너무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4만 원의 의자를 다 뜯어내고 차를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내신 분도 예, 있었어요. 예. 혹시 그 오프로드 달리고 나서 진흙 잔뜩 묻혀가지고 네. 출장 세차 맡기는 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으세요. 거의 없는데 네. 간혹 있어요. 오프로드 뛰고 오셔가지고 막 진흙이 네. 막 앞바퀴 뒷바퀴 네. 막 이 안에 막 이렇게 떡처럼 붙는 데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사실 저희가 막 지하 주차장이나 깨끗한 데에서는 작업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환경 오염도 있고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외로 갖고 와서 해드린 적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저희가 밑에다가 이제 방수포 깔아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이제 뒤처리가 힘들죠. 그 흙을 다 저희가 또 진공청소기에다가 담아서 버려야 되고 하니까. 근데 거의 그런 분은 없으세요. 네. 예, 예. 그럼 점장님 출장 세차의 장단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출장 세차의 장단점, 장점은 일단 자유롭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네네. 거. 그 다음에 사무실 경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네. 예. 그러면 단점은 이거는 이제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네네. 날씨. 음. 예,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면 나도 춥고 네. 예, 차 세차하기도 힘들고 또 너무 더워도 왜냐면 저희는 이제 환경이 딱 실내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지하에 가야 되고 네네. 어떤 날은 지상에 있고 어떨 때는 막 논밭에 가서 하는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막 수시로 막 바뀌다 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에 좀 민감한 게 좀 단점이죠. 아무래도 그렇겠네, 그죠? 예, 예. 그럼 출장 세차 이거 정년퇴직하고 한 60 넘으셔가지고 제2의 직업으로 이거 창업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네. 왜냐면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60 넘으신 분도 계시고, 네.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대가 돈 버는 목적과 30대가 돈 버는 목적, 40대가 돈 버는 목적, 50대가 돈 버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30, 40대는 정말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내가 슬슬 소일거리 하면서 내가 용돈벌이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녀들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업이 또 이게 출장세차업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출장 세차 주로 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시간대는 저희가 뭐 24시간 다 해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고객이 또 이제 뭐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또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야간형이면 밤에 일하면 되고요. 네네. 제가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일하면 되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냥 아침에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일 시작해서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운영하는 점주마다 다 다르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주로 새벽에 이렇게 출장 세차를 할 것 같아요. 그래 아침에 그런 이제 차를 가져 나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아, 네. 근데 대부분 고객들이 요즘은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퇴근하시면 이제 뭐 대부분 한 6시, 7시면 다 주차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밤에 이렇게 세차를 맡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그리고 또 요즘은 시간에 상관없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집에서 부르고 세차 끝나면 타고 나가시고 네. 또 출근했으면 회사에서 불러서 업무 보시고 퇴근할 때 타고 가시고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출장 세차비를 뭐 현금으로 받을 수 없잖아. 그러면 계좌 이체로 받나요? 아, 저희는 이제 어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고객이 어플을 보고 이 어플에서 지점을 선택을 하고 네. 여기서 계산까지 끝나요. 네. 계산까지 끝나서 저희는 이제 뭐 주소랑 차 번호랑 고객 네, 인적 사항이 네, 저희한테 네,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한테 네. 도착했다고 알려주면 차 번호랑 게 보여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비대면 서비스가 네, 많이 네, 이루어져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차들이 좋아져서 다 스마트로 다 원격 조정이 되고 뭐 키도 뭐 다 원격으로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한 3년 하면서도 아직까지 고객 얼굴 모르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얼굴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아, 요즘 다 택배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 출장 세차를 맡기는 주 연령대는 어떤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30, 40대가 제일 많았어요.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워킹맘, 예, 그런 분들이 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30, 40대가 그래도 가장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문득 외제차 소유자들이 많이 이 출장 세차를 맡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제차요? 네. 그쵸.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은 저희가 외제차라고 비싸고 국산차라고 싼 게 아니라 CC별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제차 고객이 더 많아요. 국산차 타는 사람과 외제차 타는 사람이 소비 지출이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5만 원이라도 이쪽에서 느끼는 5만 원과 이쪽에서 느끼는 5만 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제차 손님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죠. 제가 주변에 봐도 외제차 타는 분들이 차를 조금 더 애지중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관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차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머리 한번 깎고 나서 이거를 평생 동안 안 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경차를 타던 뭐 리무진을 타던 뭘 타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세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거란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세차를 할까 해서 이제 출장 세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점장님 보실 때 출장 세차업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는 밝죠.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걸 해서 단순히 나는 돈만 벌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내외장 관리 쪽이 점점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뭐냐면은 정비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비를 안 하면 내외장의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튜닝 사업도 많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랩핑, 뭐 이런 관리,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또 세차 관리, 내외장 관리, 이제 이런 게 뜨니까 저는 이제 미래적인 사업을 택했었을 때에도 이제 출장 세차를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전기차가 100% 이렇게 전기차가 되지는 않겠지만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내연기관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차를 조금 더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모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가하게 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세차라든지 차를 가꾸는 거는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장님이 출장 세차를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영업의 뭐 마인드라든지 뭐 가치관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직업에는 이제 귀천도 없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세차하면은 아직까지도 인식이 뭐 할 거 없으니까 저거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내일에 정말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랑 이거랑 똑같다 생각을 해요.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 내 몸을 주셨었을 때에는 정말 오냐 아니 애지중지 해가지고 곱게 키웠는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다시 회복이 되고 네. 이런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공장에서는 새 차가 나왔는데 네.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점점 때도 끼고 어디가 부식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듯이 차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디테일을 하면서도 아, 이게 인생이랑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좀 저는 깨달았거든요. 네네.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인가. 네, 이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프랜차이즈 회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라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네네. 됐었거든요. 네네. 괜히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 네.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문 닫고 가버리면 네네. 저는 그냥 낙동강 오리야 되는 네, 거고 네. 투자금 다 날리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선별해서 이렇게 왔었을 때, 아, 내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일을 했었을 때에는 아, 전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저는 뭐냐면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3년 후, 5년 후 이렇게 봤었을 때, 예, 그런 미래의 전망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밝다. 네.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고차도 이제 인증 제도가 아마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럼 우리 차라리 중고차도 이제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이제 업체가 이제 생겨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장도 이제 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고차를 케어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를 사면 네네. 일단 이게 상품화를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러웠던 차를 그대로 팔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비 부분에서는 정비를 하는데 네. 맨 마지막이 새 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새 차들이 그냥 세차장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인증 제도가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네. 아, 여기는 어디에서 해서 인증했는데 이 세차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세차를 했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떤 업체가 이 차를 실내 케어를 했고 외장 케어를 했습니다라는 이제 인증 제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세차의 형태를 갖춰서 세차를 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소독을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방역도 하고 뭐 네, 이런 인증을 네,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사가 이끌어가 주니까 네.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왜 상호로 말하면 안 되지만 네, 네. 왜 그 바퀴벌레 잡는 네, 네, 그 업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업체가 그렇게 오래된 업체는 아닌데 네, 네. 지금 그 업체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식당 가거나 그랬었을 때 뭐 공중 화장실 갔었을 때 그 네. 업체가 달려 있는 방역 소독기가 네.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출장 세차도 어떤 업체가 이 케어를 했다 해가지고 인증 마크가 딱 붙게 되면 이제 고객들이 안심하고 네.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케팅이 또 있으니까 네, 네.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네, 길이 열렸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끝난 겁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양시에서 출장 세차업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점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출장 세차업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갖고 뭐 항상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